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경청회가 시작됐습니다. 17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는 사라졌던 독립적인 시와 군을 부활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열린 도민경청회. 연구진은 특별자치도와 시군 통합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대안들을 좀 내놓고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꿀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구해서 그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 출범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시군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기초단체가 부활을 해서 옛날 체계로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실속 있게 다져보다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공청회 거쳐봤자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도민 여론이나 공문 여론 자체가 이미 행정체제 개편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설문조사 문항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서가 심리가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이견을 들어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지. 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나 다른 지역 사례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1차 도민경청회를 16개 권역별로 연 뒤 7월에는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2차 도민경청회를 열고 9월에는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3차 도민경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해 10월까지 수기 토론회를 4차례 열고 여론조사도 4차례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발달장애인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꿰어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한 못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랜덤 채팅 앱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범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됩니다. 미성년자를 꿰어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까지 만든 20대 남성인데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인 건 알았어요? 누가요? 아니요. 장애인 한 명이 없어서 친한 동생 오빠로 그냥 지내는 것 뿐인데. 이 남성이 범죄에 사용한 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랜덤 채팅 앱. 지난해 말부터 10대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급속히 친해져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남성은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이 미성년자 성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인증 절차 등이 없는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5개 앱 가운데 5%만 지정됐고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미성년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채팅 앱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선 전기차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 UAM,
전기 선박 등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과 관련한 포럼이 진행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입구에 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공개된 국내 최초의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 문이 양쪽에 달려 있어 기존 버스 정류장은 물론 앞으로 제주에 추진 예정인 도로 중앙의 섬 형태의 버스 정류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엑스포 참여해서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능을 만져보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엑스포에선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 창업 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투자사로부터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전 세계 투자사들이나 국내 투자사들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저희가 받고 싶은 투자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신기술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과 기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년 꽃피는 5월에 제주에서 만나자 다보스 포럼, CS, 실리콘밸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 꿈나무들한테 바톤 타치해주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제1회 국제전기선박 엑스포 포럼도 개최돼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내외 친환경 선박 기술도 공유됩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도시명 항공교통, UAM 등 다양한 미래형 이동장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섬인데요. 하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암암리에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니까 낚시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VPS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봐보니까 그걸 또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에 가가지고 거문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체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봄비도 길게 이어질 텐데요. 현재 중국 대륙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서해상으로 다가오겠고 고기압 주변에서 부는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비구름대를 더 발달시키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높지만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어린이날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강하겠는데요. 연휴에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변 강풍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제주 16도, 서귀포 18도, 성판악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3도,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과 제주도 해상에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에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고요. 주말까지 흐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제주를 여행하려는 관광객들의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한 렌터카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본사가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약관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2배로 보상한다고 명시해놓고 10%만 보상하는 건 약관 위반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예약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을 구조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제주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이송되던 중에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서울 등지에서 잇따른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학교별로 별도 시간을 확보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전체 교직원 대상 연수를 의무화하며 마약 중독 또는 폐해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캠페인도 열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텃밭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한 뒤 몸살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SFTS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SFTS 환자 11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는데 제주도는 SFTS를 옮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초저출산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지난 2018년 1.22명 이후 5년 동안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4,200여 명으로 출생아 수 3,700여 명을 초과해 인구 자연 감소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부과 사항에 대해 2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이 표시된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전기 차량,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9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해 3월 3.9%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7.4%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기와 가스가 22% 이상 급등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6.5%,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